안녕하십니까. 걸퍼 넘버원 오토미노 행복 비타민입니다. 어김없이 찾아오는 월말이 되어서 걸퍼 우변 주택가격 동향과 1월 급매 현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매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말씀드릴 국토부 자료와 부동산업 자료는 한 달, 두 달 간격이 있기 때문에 그 간격을 최근 뉴스로 제가 채워드리고 있고요. 지난 한 달간 뉴스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 대신 송파에서 강남 집값이 너무 오르다 보니 상대적으로 송파가 조금 더 싸니까 그런다고 송파 싼 건 아니에요. 30억, 40억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60억짜리보단 싸다. 그래서 강남 대신 송파로 갔다. 이런 얘기가 좀 있었고요. 대출 규제 제가 여러 번 블로그나 이런 데서 말씀드렸습니다. 대출 규제로 타격받는 사람은 누구다? 중산층, 저소득층, 특히 돈이 많으신 분들은 사실은 대출 안 받고 집 사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부동산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는 똘똘한 한 채, 그거에 대한 똘똘한 한 채를 사시는 분들은 대출 규제하고 상관없거든요. 강북이 더 타격을 받았다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작년에 그렇게 규제를 하고 뭐를 해도 결국 작년 집값은 서울 집값은 서울만입니다. 서울 19년 만에 최대로 상승을 했대요. 19년 만에 최대면은 거의 2000년 이후에 지금 최대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승이 굉장히 많이 됐다. 그런데 이게 부동산 양극화가 심한데 이 정도라고 하면 오른 곳은 진짜 많이 오른 겁니다. 자, 서울 집값 양극화 좀 전에도 양극화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절반 거의 반은 옛날 문정부 때보다 그 수준에 가지 못했다. 그러면 나머지 절반은 넘었다는 얘기예요. 그 간격은 최대 상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다라고 하면 굉장히 간격은 크게 벌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서울 집값이 시가총액으로 2000조를 육박을 했다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그래프를 하나 갖고 왔어요. 자, 2022년에 1384, 1400조에서 지금 2025년에 1832조, 거의 2000조를 가까이 가는 거예요. 지금 거의 보면 30%에서 40%가 상승을 했다고 보이는 거거든요. 이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은 뭐다? 전체 합이잖아요. 그런데 아까 여기는 절반은 그 옛날에 그 상황에도 못 미쳤는데 나머지가 올라갔다. 그러면 30-40%가 평균적으로 올랐다라고 보면 어떻게 된다? 오른 곳은 이거 배 이상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만큼 양극화가 심각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토지거래 허가제를 하다 보니까 토지거래 허가제의 그 특성 때문에 계약을 한 게 아니죠. 약정을 한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고 난 다음에 계약을 하기 때문에 실거래가가 보통 한 달, 두 달 깜깜이가 된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것도 토지거래 허가에서 아직 다 되지 않은 것들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떻다? 굉장히 제한된 것들만 보고 있는데도 뛰고 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뛰는 집값이 계속 오르면 전세가율은 어떻게 해요? 점점 떨어지게 돼요. 자, 전세가율이 떨어졌다라는 거는 집값이 많이 오른다라고 보시면 돼요. 강남구 전세가율이 38%래요. 송파구는 보니까 전세가율이 얼마다? 41점 몇 프로 되죠. 상대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송파보다 강남이 조금 더 가격이 세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전세가율이 떨어진다 하는 거는 주택가격이 오른다는 거와 같은 얘기다라고 하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올해도 역대급 공급 가뭄이래요. 자, 2026년 공급 가뭄이다. 어떻게 된다? 더욱더 주택 사기가 쉽지 않다. 똘똘한 한 채 계속 영향을 받을 거다 하는 얘기예요. 자, 서울을 규제했더니 어떻게 돼요? 다른데 대체제를 찾죠. 그래서 부산, 울산 집값이 쑥쑥 올라가요. 제가 뒤쪽에 가서 부산, 울산 얼마만큼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부산, 울산 집값 막 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부산, 울산 집값을 이렇게 보시면 지방 집값 상승률 보시게 되면 이렇게 지금 보면 부산보다 울산이 더 심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대구는 뭐 상대적으로 아직도 어려움에서 헤어나지는 못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서울 집값보다는 떨어져 있지만 이 상승률에 있어서는 지금 서울은 조정을 받고 있다고 부산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 이제 한 1월 중순쯤 되니까 한강벨트에서는 이제 토지거래 허가제도 이미 적응을 해버렸어요. 적응을 하니까 집값이 다시 이제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한강벨트 상승하니까 그 다음 어떻게 돼요? 한강에서 조금 벗어나는 목동, 분당, 노원, 관악까지도 다 오름세가 올라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게 기사가 또 나왔어요. 자, 여기만 오르느냐? 아니에요. 지방에서도 어디 조금 교통 호재라든가 몇 가지 특수한 어떤 상황이 있는 문경, 상주, 전주 이런 데는 오히려 수도권보다 더 가격이 올랐다. 전주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상승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얘기 한번 드린 적이 있었고요. 자, 요때
이때 그리고 이제 뭐가 나왔어요? 양도세 중과를 하겠다. 이제 5월 9일 이후로 하겠다라고 하는 걸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강남 용산 매물이 어떻게 해요? 원래는 양도세 중과한다면 매물이 증가해야 되죠. 빨리 팔아야 되니까 5월 9일 계약분까지 인정해 주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매물은 찔끔 늘고 호가만 떨어졌다. 이 호가 떨어진 사람들은 급하게 팔아야 되니까 좀 떨어뜨린 거죠. 이게 어떻게 될지 이거는 또 다음 달에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땅값도 어디만 오른다? 수도권만 오른다. 전국에 땅값이 약 2.25% 오를 때 수도권은 3%, 네, 서울은 4%, 지방은 0.8%. 어차피 지금 여기도 땅값도 양극화다. 땅값도 양극화가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서 그리고 또 정말로 특이한 케이스가 이제 또 발생하기 시작해요. 같은 단지 내에서 30평대보다 20평대가 더 비싼 아파트도 나오기 시작하더라. 물론 이제 이거는 좀 특수한 케이스예요. 이제 뭐 한강이 조망이 되고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저기 하긴 했지만 여하간 이 똘똘한 한 채가 가져온 현상 그리고 대출 규제. 근데 사실은 이거 꼭 이게 이 가격이 뭐 한 20억대 30억대 아파트를 샀는데 대출 규제 때문에 이게 가격이 역전됐다까지는 뭐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입지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좋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가격 역전은 충분히 가능하다 하는 부분도 생기기 시작했다 하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주택가격 동향 네 먼저 국토교통부 자료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원 자료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려서 전체적으로 흐름만 말씀을 드릴게요. 인허가 네 쭉 떨어지고 있고요. 착공 마찬가지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분양도 당연히 떨어지겠죠. 준공은 그동안은 네 이게 한 3, 4년 차이가 나니까 쭉 올라가고 있다가 이제 다시 또 준공도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전체적으로 2026년 네 쉽지 않은 한 해 될 거다라고 하는 거 감 잡으셔야 되고요.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 네 미분양 주택의 전체 양을 보시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그래도 횡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라 그랬어요? 준공후 미분양이라고 그랬죠? 준공후 미분양은 네 살살살 완만하게 지금 상승하고 있다. 이 준공후 미분양 장기적으로는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준공후 미분양을 사면 세제 혜택도 줘요. 그래서 똘똘한 준공후 미분양도 찾아보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전국의 주택 거래 현황은 뭐 사실은 크게 저기 할 거 없습니다만은 전월 대비해서는 일단 11월 이게 매매 거래량이기 때문에 부동산 10월 대책 나오고 부동산 대책이 나온 다음이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매매량은 감소한 걸로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월별 뭐 주택 거래 추세를 보시면은 크게 뭐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어느 정도 횡보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지역별 매매 현황도 실질적으로도 보면 거래량에 따라서 이렇게 부동산 규제에 따라서 오르고 내리고 살짝 하고는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비슷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절대적으로 아파트가 많이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주택 가격 동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체적으로 그냥 말씀 먼저 드릴게요. 매매 가격 지수 상승하고 있습니다. 전세 가격 지수 상승하고 있습니다. 월세 가격 지수 상승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상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데 이 상승이 어디는 뜨끈뜨끈하고 뜨겁게 느껴지는데 어디는 아직도 냉골이더라 하는 게 이 부동산 양극화입니다. 이 양극화가 어디 느껴지고 안 느껴지는데 그 차이가 크다라고 하는 부분 다시 한번 아시면 되겠고요. 자, 매매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지금 보시면은 0.29, 0.24, 0.26에서 요게 약간 횡보하는 듯 하면서 떨어지면서 약간 좀 이렇게 위아래로 진동은 하고 있는 걸로 느껴져요. 그 다음에 매매도 지금 수도권 같은 경우 규제가 나와서 0.60에서 0.45로 뚝 떨어졌지만 다시 살짝 반등하려고 준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방 역시도 지방은 전체적으로 좀 사실은 살짝 올라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있고요. 전세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승, 월세도 상승 이렇게 전체 추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매매 가격 지수 다 상승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전국적으로도 0.1에서 0.2로 상승하고 있고요. 수도권도 상승, 서울도 상승이에요. 다 상승인데 중요한 건 이 상승폭이죠. 전국적으로는 0.24%인데 수도권은 보면 한 2배 정도 되고요. 서울은 보면 어떻다? 한 3배 정도 되죠. 그래서 이렇게 전국에 비해서 수도권과 서울의 이러한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이 차이가 크다 하는 부분 느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전세 가격 지수도 변동률 아까 전체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말씀드렸고요. 월세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가격 지수 변동률을 통해서 아까 제가 부산, 울산 말씀드렸어요. 자, 부산, 울산 보시면 자,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이 수도권이 제일 세다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어요. 수도권의 가격 지수 변동률 서울은 따라갈 수가 없겠죠. 0.8, 경기가 0.3인데 여기 아래 울산 보시면 0.55. 네, 아까 제가 부산, 울산 뜨겁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울산은 지난달에도 역시 0.37로 만만치 않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 규제, 네, 이런 거에 따른 어떤 대책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몇몇 똘똘한 곳들, 아까 뭐 상주라든가 뭐 이런 데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기도 이제 전북 같은 경우는 상당히 센데 여기도 특히 전주 같은 경우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 아까 말씀을 좀 드렸고요. 전체적으로 뭐 유형별 변동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월세는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상승되는 단지 수가 더 많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내용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지금부터는 걸포북변 시세 및 금매 현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6년 1월 기준 걸포동 아파트 시세 및 금매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걸포동 아파트는 총 6,205세대로 이루어져 있으며 모스타 파라곤 1, 2, 3단지, 한강 파크뷰 우방 아이유쉘, 한강 레트로자이 1, 2, 3단지 총 7개 단지가 있습니다. 김포 골드라인, 걸포 북변역을 바로 이용하실 수 있으며 또한 김포의 허브, 걸포 중앙공원, 종합병원인 김포 우리병원이 인접해 있어 좋은 의료 서비스와 쾌적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한강 파크뷰 우방 아이유쉘 보시겠습니다. 우방 아이유쉘은 총 540세대 9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75제곱미터 3개 동, 84제곱미터 6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걸포 초등학교를 품은 초품 아파트로서 2019년 준공된 6년차 신축 아파트입니다. 걸포 북변역까지 도보로 10분 내에 가능하며 젊은 분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우방 아이유쉘 보실게요. 먼저 네이버 매매 금액 보시겠습니다. 29평형 4억 6,500에서 5억 2천, 32, 33평형 4억 9천에서 6억에 올라와 있고요. 매매 실거래가 지금 계속 안 올라오고 있는데 최근에 29평 위주로 한 서너 건 거래되었고요. 거래 금액은 한 4억 7천에서 9천 사이에 거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이버 전세 보시겠습니다. 29평형 매물 없고요. 32, 33평형이 3억 7천에 올라와 있습니다. 전세 총 5건 거래되었고요. 29평이 3억 3천에서 3억 7천, 32, 33평이 3억 4천5백에서 3억 7천에 거래되었습니다. 현재 우방 보면은 월세 매물도 없고요. 지금 전세 매물 한 건이 올라와 있어서 앞으로 전세 금액은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오스타 파라곤 아파트입니다. 오스타 파라곤은 3개 단지 29개 동 1636세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4평부터 75평 복층형 펜트하우스까지 평형대가 매우 다양하며 주차가 용이한 장점이 있습니다. 1단지는 단지 내 수영장, 2단지는 초록세권, 3단지는 걸포공원을 품은 숲세권 아파트로 단지마다 특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오스타 파라곤 1단지 보시겠습니다. 네이버 매매 금액 보시면 34평이 4억 9천에서 6억 3천, 39평 5억 8천에서 6억 7천, 46평 5억 6천 990만 원에서 8억, 51평 6억에서 9억 3천, 펜트하우스 16억에 올라와 있습니다. 매매 총 3건이 거래되었고요. 34평이 4억 9천에서 5억 1,500, 39평 6억 1,8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네이버 전세 금액 보시면 34평이 3억 3천에서 4억, 46평이 4억 5천, 51평이 4억에서 5억에 올라와 있습니다. 전세 총 5건 거래되었고요. 34평이 3억 6천, 39평 3억 6천에서 3억 7천, 51평 4억에서 4억 3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다음은 오스타 파라곤 2단지입니다. 네이버 매매 금액 보시면 34평 5억 6천에서 6억, 44평 45평 5억 9,500에서 8억 6천, 51평 6억 3천에서 8억, 펜트하우스 12억에서 19억에 올라와 있습니다. 매매 총 3건 거래되었고요. 44, 45평형이 5억 8,700에서 5억 9,300, 51평형이 6억 3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다음은 네이버 전세 금액 보시겠습니다. 44, 45평형이 4억 3천에서
4억 5천, 51평형이 4억 6천에서 5억 4천, 펜트하우스가 6억에서 7억에 올라와 있습니다. 전세 총 3건 거래되었고요. 44, 45평형이 3억 6천에서 3억 8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다음은 오스타파라곤 3단지입니다. 네이버 매매 금액 보시면 42평형이 6억에서 9억, 45, 46평형이 5억 8천에서 12억, 51평형 6억 2천에서 8억 5천, 58평 6억 9천에서 11억, 펜트하우스 14억에서 18억에 올라와 있습니다. 최근 매매된 게 없고요. 그 다음에 전세 보시겠습니다. 네이버 전세 금액 보시면 42평형이 매물 없고요. 51평형 4억 8천에서 5억, 58평 5억에 올라와 있습니다. 전세 한 건 거래되었고요. 51평형이 4억 3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다음은 한강 메트로자이 아파트입니다. 한강 메트로자이는 3개 단지 32개동 4,029세대의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자이의 브랜드 파워와 김포의 랜드마크로서 가장 선호하는 아파트입니다. 차별화된 커뮤니티와 잘 정비된 조경과 시설들이 뛰어난 아파트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한강 메트로자이 1단지 보시겠습니다. 네이버 매매 금액 보시면 25평형이 5억 4천에서 6억 7천, 31평 5억 8천에서 7억 9천, 34평 6억 3천 7백에서 10억, 39평 7억 3천에서 11억에 올라 있습니다. 매매 총 6건이 거래되었고요. 25평형이 5억 9천, 31평 5억 5천 5백에서 5억 6천, 34평 6억 7천 5백, 39평 7억 5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다음은 전세 금액 보시겠습니다. 25, 31평은 매물이 없고요. 34평형이 3억 8천에서 4억 7천, 39평 4억 8천에서 6억 5천에 올라와 있습니다. 전세 실거래가 모두 16건 거래되었고요. 25평이 3억 1,500에서 3억 4,600에 거래되었습니다. 31평 3억 5천에서 4억 2천, 34평이 4억에서 4억 4천, 39평형이 5억에 거래되었습니다. 다음은 한강 메트로자이 2단지입니다. 네이버 매매 금액 보시면 25평형이 5억 2,500에서 6억 5천, 31평 6억 1천에서 8억 5천, 34평 6억 6천에서 11억, 39평 7억 9,500에서 10억, 45평 10억 8천에서 13억, 펜트하우스 16억 5천에서 17억에 올라와 있습니다. 매매 총 21건이 거래되었고요. 25평형이 5억 5,500에서 5억 7,500, 31평 6억 1천에서 6억 3,500, 34평 6억 1,700에서 7억 1,700, 45평 10억 5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다음은 네이버 전세 금액 보시겠습니다. 25평형 매물 없고요. 31평 4억 3천에서 4억 5천, 34평 4억 6천에서 6억, 39평 6억 2천에 올라와 있습니다. 전세 총 32건 거래되었고요. 25평형이 3억 3,600에서 4억, 31평 4억에서 4억 1천, 34평 3억에서 5억에 거래되었습니다. 다음은 한강 메트로자이 3단지입니다. 네이버 매매 금액은 34평 6억에서 8억 5천, 39평 7억 6천에서 10억, 54평 20억에 올라와 있습니다. 매매 실거래가 34평이 6억에서 6억 5천만 원에 총 3건 거래되었습니다. 네이버 전세 금액 보시면 34평이 4억 2천에서 4억 4천, 39평 6억에 올라와 있습니다. 전세 총 6건 거래되었고요. 34평이 3억 6천에서 4억 6천, 39평이 5억 1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금매 정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방화일실 33평 C타입 판상형 11층 매물로서 매매 금액은 5억입니다. 워낙에 가성비 좋은 추천 매물이라 지난달에 이어 이번에도 소개해드립니다. 방 4개, 팬트리 1개의 타워형 구조로서 이 집은 시스템 에어컨 세대, 중문, 줄눈이 설치되어 옵션도 좋습니다. 앞쪽에 트여있어 개방감이 좋으면 남서향이라 오전부터 오후 늦게까지 해가 들어와 환하고 따뜻한 집입니다. 조망이 나오는 매물 중에 가성비 최고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오스타파라곤 46평 107동 3층 매물인데 반듯한 판상형 매물입니다. 매매 금액은 5억 6,990만 원이며 전체 확장된 확장형 구조입니다. 도배도 깨끗하며 주방은 리모델링이 되어 있고 중문, 전시료 확장되어 있어서 활용도가 좋습니다. 34평과 금액 차이가 크지 않은 초급매 매물로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메트로자에 여기가 잘못 나와 있는데요. 101동 17층 매물로서 34 C타입이며 매매 금액은 6억 4천만 원입니다. 시스템 에어컨이 4대 설치되어 있으며 자외선 차단 필름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안방과 드레스룸이 넓어서 선호하는 타입입니다. 현재 임차인 거주 중이나 입주협이 가능하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걸포동 아파트 시세 및 금매 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 금매 매물은 조기 거래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부동산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